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유란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앞으로 전원주택에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땅을 사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전원주택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조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시골에 가시게 되면 이웃들과 부치기도 부쳐 먹고 막걸리도 먹고 이런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20년 이전에 그던 옛날의 얘기고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텃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골에 저도 많이 봤어요. 이제 고향 마을에서 외집분들 들어오신 분들 보면 텃세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좀 시대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시골이 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텃세 부리지도 아니거니와 그분들이 설령 옛날에 텃세를 부리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덜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식분들 같은 경우도 시골에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외지로 나가지. 그래서 이제 텃세 문제 같은 경우는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텃세가 어떤 사람들이 텃세를 하는지 아세요? 원주민 말고요. 조금 마을에 이제 이사 들어와 갖고 좀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텃세를 하면 했지 원주민들 텃세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텃세 없이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법대로 사는 겁니다. 법보다 좋은 게 없어요. 겁먹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것도 마을에서 돈을 안 내면 연결 안 해주는 마을도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런데 법대로 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주변에서 계속 봤고 제가 경험사고는 수십 년 동안 시골에 살면서 본 걸로는 이웃하고 가깝게 지내서도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뭐냐면은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서로가 친해지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서운해지고 이러면은 또 어느 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을 유지해서 시골살이에서는 적당하게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 그냥 예를 들어 예 이 정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술을 먹는다든지 뭐 자주 만난다든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면 남욕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욕을 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요 자꾸 남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도 모르게 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막 큰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볍게 뭐 근처에서 그냥 뭐 커피 한 잔은 먹을 수 있는데 뭐 술을 먹고 친해진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말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원형 타운하우스, 단독형으로 전원주택식으로 타운하우스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집에서 시간이 많아서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3, 4, 5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남과 남이 만나고 모르던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공통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타운에 있는 사람들 뭐 몇 동에 몇 호가 누가 그렇다 자기네끼리 남 얘기하고 그 타운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운하우스 식으로 되어 있는 전원주택형 타운하우스 요즘에 거의 다 그런 데로 많이 가시잖아요. 정말 외딴 곳에 혼자 집을 짓는 게 아닌 이상 그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봤던 결과로도 그렇고 결말이 안 좋아요. 이웃들하고 막 아주머니들 모이셔서 막 같이 뭐 커피도 먹고 하다 보면 결국에 이웃 얘기하고 욕하고 그 중에 하나 누구를 막 이제 도마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시골에 가시면 이웃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담장 있죠, 담장. 담장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 뭐 시골에 가면 뭐 담장 없이 그런 맛을 살아야지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 단지 같은 경우도요. 완전히 담장이 다 2m 이상씩 막 서로 가리고 삽니다. 왜? 막상 살아보면요. 나중엔 담장을 하게 돼요. 불편합니다. 서로 오며 가며 서로 담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 뻘쭘해요. 뭐 할 얘기도 없는데 뭐 하세요? 뭐 계속 얘기해야 되고 담장 치고 서로 그냥 내 프라이버시 침해 안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담장은 처음부터 서로 경계측량 확실하게 해서 담장으로 안 보이게 적당한 선에서 딱 이렇게 눈높이로 가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저 같은 경우 요 근처에 또 다른 단지에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된 이웃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이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왜 이사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근처 다른 데로 6개월 만에 팔고 나가신 거예요. 이웃하고 이제 개소리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나가셨는데, 개는 물론 한 2마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두 마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강아지인데, 완전히 그냥 뭐 계속 개가 짖는데 얘기를 해도 서로 조율이 안 돼서 결국에 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웃끼리 서로 담장 하나 없이 살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집하고 또 그 이웃도 그 강아지 소리 때문에 분쟁을 돼서 두 집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개소리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개를 좋아해서 평생 개를 오랫동안 키웠는데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닭이라든지 동물이라는 동물은 다 좋아하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하고 개 소리가 계속 짖는 소리가 나서, 아무리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옆집에서 개 소리가 계속 들려서 짖으면 잠 못 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말들 하세요. 주변에서 살인 충동이 일어난다고, 개소리에. 그래서 개소리로 인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골에 이제 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 이웃 간에 이제 땅을 사실 때 개가 있는 집인지 아니면 개가 있어도 피해를 주는 집인지 안 주는 집인지도 좀 자주 그 땅을 살려고 하는 집에 가서 자주 알아보시고, 이렇게 신중하게 그 땅을 살 때는 그냥 확 좋아서 팍 사지 말고 시간을 두고 계속 가서 보면서 이웃들도 조사해서 땅을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배달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배달이 됐다가 안 됐다 그래요. 어느 날은 뭐 짬뽕집에서 오늘은 된다고 막 플래카드 오고, 또 어느 날은 타산이 안 나와서 안 된다 그러고. 저희 여기서 짬뽕집까지 거리가 6km입니다. 6km. 그러니까 아저씨가 짬뽕 들고 6km 이렇게 오다 보면 오다가 뿌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경우 못 먹기 때문에 냉장고를 2개 두고 많이 이렇게 코스트코에 사다가 냉동을 해놓고 많이 먹게 되는데, 전원주택에 들어오면서 그 정도는 다 감수하고 그런 거는 다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전원주택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점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배달 음식이 좀 안 될 때, 지인들이 왔을 때 배달 음식으로 탁 해서 편하게 좀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에 들어오니까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피를 뭐 도시에 살 때는 하루에 막 3-4잔씩, 뭐 하루에 막 커피값이 많이 나갈 때만 2만원씩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값으로 소비되는 돈이 정말 한 달에 몇십만원씩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값으로 인한 그런 손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원주택에 사니까, 저는 여기 텃밭에 와가지고 여기서 커피 먹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커피를, 바로 옆에 산이니까요, 여기 피톤치드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거의 나가서 사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커피값이나 이런 외식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이제 보일러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 LPG 가스인데, 이제 도시가스가 저희는 마을 근처까지 들어왔는데 여기는 아직 공사가 안 돼 있는데, 저는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별로 이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탱크에다가 이게 충전을 하고 알아서 가요. 연락 한 번 안 해요. 뭐 넣어달라고 안 해도 그 센서기가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없으면은 수시로 와가지고 충전해 놓고 갑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스로 인한 불편함도 없고요. 요즘에는 잘 돼 있습니다. 뭐 가스 갖다 주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스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겨울에 제가 34평 집이거든요. 2층 집인데 34평 기준 시멘트 집입니다. 단열도 잘 돼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따뜻하게 그냥 뭐 반팔 입고 적당하게 따뜻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34평 기준 한 30만원에서 8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절절 끓게 덥다 그냥 막 겨울에도 막 그냥 하와이처럼 살았다 그러면은 제가 첫 해 한 50만원 나왔습니다. 50만원.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패딩 같은 거 하나 입고 보일러 장판 하나 깔고, 뭐 전기장판 깔고 거기 들어가서 좀 사는 정도로 부분적으로 잠가 놓고 안방만 딱 틀어 놓고 산다 그랬을 때 한 28만원 정도. 그래서 한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에 난방비가 무시무시하죠. 근데 뭐 도시 아파트도 나름 꽤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를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집 짓고 들어왔을 때 업체에서 해준 것 같은 경우는요 4등급이에요. 보일러에 등급 써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한 10만 원짜리 싼 거 설치해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 져줄 때 업자들이 좋은 거를 100만 원짜리 보일러 해주는 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13만 원짜리 해줬더라고요. 정말 싸구려 4등급짜리 보일러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타는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를 설치하고 나서 1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을 사시든 집을 지시든 들어오셔가지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컨덴싱 보일러 거꾸로 타는 보일러 설치하세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 손재주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손재주가 없는 분이라면 굳이 저는 전원주택을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손재주가 없는 분들이 만약에 전원주택에 살고 싶으실 때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뭐 그냥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 기술자 부르면 기본 출장비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면 전원주택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기술자를 정말 한 90% 이상 안 부릅니다. 제가 웬만한 거 제가 직접 다 수리해요. 뭐 웬만한 거는. 그래서 정말 내가 직접 수리를 하지 않는 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응급 대처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갑자기 차단기가 떨어진다든지 뭐 보일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비가 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실리콘도 떼와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주택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여자를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화장을 안 해놓으면 덜 이쁘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은 끝없이 화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발라주고 칠해주고 닦아주고 안 그러면 썩고 노후되고 곰팡이 납니다. 전원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애정을 갖고 무지무지하게 사랑을 쏟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원주택은 바로 표시가 납니다. 전원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평소에 표출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못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사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가 아파트에서는 이웃 간에 피해를 줬던 거를 전원주택에서 마음껏 해보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용히 살려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집값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땅을 사서 제가 집을 진 경우에요. 업자한테 맡겨서 졌는데 제가 집 젖어 있는 걸 샀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걸 사겠죠. 집을 올라 있는 걸 사면은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집은 힘들어도 내가 짓는 게 1, 2억 왔다 할 정도로 1, 2억이 차이가 납니다. 훨씬 싸게 집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제가 6년 전에 집을 짓고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조건이 여기가 지금 막 고속도로도 주변에 생기고 막 이제 IC도 생기고 막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서 한 1, 2억 오른 거지. 그런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이 안 되고 주변 환경이 발전이 안 됐다면 저도 집값이 상승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원주택에서는 아파트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뭐 한 몇 억에 샀는데 막 10몇 억씩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원주택은 10년, 20년을 살아도 많이 올라야 진짜 한 1억에서 정말 운이 좋으면 한 5, 6억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서 막 편차는 있겠지만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이게 막 벼락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오르는 데도 많고요. 떨어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매년 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원주택에서는 집값으로 돈을 버는 건 못하니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반대고요. 그 대신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 내가 필요해서 팔으려고 할 때 저희 이웃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집이 6년 만에 팔렸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안 나갔고 또 어떤 경우에는 8월 막 2달 만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탁탁 팔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알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제가 10년 동안 먹었던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주택에서 주는 무한한 그런 보배 같은 선물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살고 있고요. 제가 8평을 텃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8평에서 텃밭 작물을 지어 먹으면서 정말 뭐 자급자족 거의 한 몇 시까지를 심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해서 먹고 있는 이런 생활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구독자님들도
좋은 땅, 좋은 이웃 만나서 좋은 전원주택으로 앞으로 도전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에 살았을 때 좋았던 점과 장단점, 주의할 점, 그런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